안산시갑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양문석과 동행해 주십시오. 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임하며 반갑습니다. 상록구 번호 1동, 번호 2동, 번호 3동, 4동, 4이동, 해양동, 반월동 시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못할 정도로 경제는 사실상 폭삭 망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2년 만에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여파가 지역 경제 또한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거의 경제적으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경제 좀 살려주라. 상가를 돌 때마다 애끓는 상인들의 호소에, 그 호소에 눈물까지 겹치면 제 눈도 뜨거워집니다. 윤석열이가 못하면 도지사든 시장이든 나서서 지역화폐라도 지급하고 서민들에게 숨 좀 쉬게 해달라. 구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정책까지 제안하시는 그 절박한 삶의 현실이 나아지기를 눈물 호소하시는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정치하는 양문석으로 그 책임이 또 한 번 무겁기만 합니다. 정치가 감당할 몫입니다. 정치가 하지 않았어. 이렇게 절박한 현실에 내몰린 시민들이 신음의 하우승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밥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다가 문득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도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농반, 진반의 불안감이 주위를 휘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불안에 휩싸이며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경험 저만 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카톡을 하다가 도찰이 무서워 보안이 잘 된다는 외국의 SNS에 이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통화를 하다가 도청이 무서워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시와 감찰, 도찰과 도청의 공포가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현실, 윤석열 정권이 조성한 일상에서의 공포가 자유를 짓눌러 숨쉬기도 곤란한 상황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외국에 나가서 자유를 앵무새처럼 얽어대며 전형적인 후진국의 독재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선거로는 심판의 대상이요, 국회에선 탄핵의 대상이요, 거리에선 파도의 대상입니다. 경제폭망으로 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무능, 자유를 질식시키며 공포정치로 독재자의 길을 걷는 무능하고 포악한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투쟁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공격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휘대 정치 검사들이 작당하여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두 번이나 이재명이 좀 잡아가라 하며 찬성표를 던진 자들이 아직도 민주당 안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검사를 탄핵하자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검사 탄핵을 거부하던 자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서 국민과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 한 번, 투쟁 한 번 한 적이 없는 자들이 분노한 시민들 앞에 대대자 튀어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제라고. 시민들은 화를 내십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하자고 탄핵하자고 파도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견제라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감시와 도청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심판도 아니고 탄핵도 아니고 파도도 아니고 뭐 견제하자고요? 맞습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온 사람처럼 견제 운운하며 한가로운 소리를 하니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상록구 주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양문석과 동행해 주십시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우지 않는 민주당 정치인과 양문석은 싸우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하다, 아직도 내 전화는 받는다, 이렇게 말하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분노한 시민들의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과 양문석은 싸우고 있습니다. 와, 멋지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과 이재명의 지도부를 틈만 나며 비난하며 공격하며 몰두하던 민주당 정치인, 지역에서 시민들과 소통은커녕 콧배기도 안 보인다는 시민들의 지적은 외면하고 오히려 시민들과 소통하던 시의원, 도의원 등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모조리 제거하고 자신의 핵심 측근만 도의원, 시의원으로 만들어주며 시민과 소통의 길을 끊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윤석열처럼 왕노릇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권력남용, 정치적 갑질이 체질화된 못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양문석은 싸우고 있습니다. 기사를 썼다 하면, 보도를 했다 하면 대부분 가짜뉴스고, 가짜뉴스를 진실인 채 간주해 놓고 칼럼으로 사설로 독자와 시청자를 속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 악랄하고 사악하게 민주당과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며 윤석열의 실정, 김건희의 범죄 혐의에 눈 감고 윤석열의 무능과 폭정에 무너져버린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 이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과 양문석은 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악랄한 사설로 국민을 속였을 때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양문석
언론개혁은 곧 검찰개혁입니다. 사악한 검사 집단이 슬쩍슬쩍 언론에 가짜정보를 흘리고 언론은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정보 제공자를 숨겨줍니다. 못된 검사들과 짬짬이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특정 정당, 특정 기업, 특정 정치인, 특정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마저도 죽이고 살리는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뽑히지 않은 권력, 스스로 권력이 된 집단인 검찰 권력의 원천은 검찰의 의도대로, 검찰의 입맛대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해주는 바로 대한민국 주류 언론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의 이런 짬짬이를 끊어내는 것, 검찰의 장난질을 차단하는 제1요소가 바로 언론이 검찰발 가짜뉴스를 보도해서 여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첫 발걸음이 바로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이고, 이걸 양무석이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지역공약은 당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만 간추려 일부 발표했고 본선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문석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만들어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공약을 확정하겠습니다. 예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1차년부터 4차년까지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짜서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처럼 달콤하고 거대하지만 따져보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공약으로 시민들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한 게 뭔데?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도대체 뭔데? 하는 시민들의 질책을 받는 그런 공약, 그런 정치 끝장내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 공약을 믿고 표를 찍었는데 어려우면 어렵다고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야.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막혀있는지 이야기 해주면 어디 덧나? 라고 분노하는 그런 공약, 그런 정치 양무석이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런 공약, 그런 정치 더 이상 안산갑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장내겠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상이 나아집니다. 양문석과 동행해 주십시오. 양문석과 대부로 함께 무능한 폭정의 독재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선거로 심판하고 국회에서 탄핵하고 거기에서 파동하는데 양문석이 앞장설 것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번호 1동, 번호 2동, 번호 3동, 4동, 4이동, 해양동, 바늘동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터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와 달라, 돈 달라, 표 달라. 시민과 당원들을 동원의 대상, 앵무리의 대상으로 조롱했던 정치 이제 걷어내겠습니다. 정치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로, 그 경제 공동체가 삶의 공동체로,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돌봐주는 삶의 공동체로 꽃피울 수 있도록 양문석에게 힘을 주십시오. 양문석과 동의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4년 3월 4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각 예비후보 양문석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